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든지 인천 지역에 태양광 발전소를 증설한다든지 네. 이런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대책도 같이 마련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4차 공모 진행한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어떤가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평화복지연대 전원팀장 이정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평화복지원 사무처장 이광호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지금 핫 이슈죠. 6월 3일 날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조기 대선을 만들었는데요. 이 조기 대선에서 인천의 공약을 또 저희가 의제로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그 주제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5월 7일에 네. 각 인천에 있는 각 시당들을 좀 방문해서 이 공약들을 좀 제안드렸죠.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5월 7일 날 더불어민주당 인천 시당하고 민주노동당 인천 시당을 이제 방문을 했고 이번엔 현안들을 인천 지역 현안들이라고 제안을 했는데 좀 네. 특별한 기준을 마련해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네, 특별한 기준이라고 하니까 또 궁금해지는데요. 사진을 보니까 좀 빠져 있는 유력한 후보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이번 정책 제안은 보통 그 선거 때 되면은 시민단체들이 여야 모든 후보들에게 제안을 네.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특별한 기준을 정했습니다. 특별한 기준이라고 함은 윤석열 불법 계엄과 탄핵으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이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기준이어야 된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대한 후보는 빼고 제안을 했고요. 국민의 후보는 출마하지도 말아야 되고 이미 출마했으면 사퇴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이제 그동안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준도 내란 정당 심판과 내란 청산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겐 정책 제안을 안 하게 됐고 네. 두 정당 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에게 각각 전달을 했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그 탄핵 과정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좀 이슈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조기 대선 들어오면서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너무 큰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예. 저희들이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전달한 정책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니 해도 이번 대선은 내란 청산이 주요 과제잖아요. 네. 그 내란 청산과 사회 대기업 과제를 실현해 가자라고 하는 기준을 이제 기준과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인천의 모든 해결되지 않은 현안들이 많은데 네, 그 중에서도 이 두 개 기준을 갖고 평화, 민생, 민주 회복을 위한 8개 과제로 저희가 정리를 일단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8개 과제는 자료 화면을 통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중에 꼭 소개해 주시고 싶은 것 3가지만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뭐니 해도 인천 지역의 특성을 담을 수 있는 평화 문제라고 하면은 서해 5도의 생존권과 이제 평화 문제겠죠. 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서해 평화 진흥법을 제정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각 정당에게 했습니다. 네, 서해평화진흥법 약간 생소하기도 한데요. 그렇죠. 이미 이제 서해오도 특별법은 저희가 또 많이 알고 있긴 한데 그것과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엄청 다르죠. 아, 서해오도 네. 특별법은 네네.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에 이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서해오도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말 네, 그대로. 네. 근데 이 법의 근본 취지가 주민들의 안정과 생존을 위한 방식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이 불안해가지고 서해오도를 떠난다라고 하는 이제 우려가 되니 네. 주민들을 지원해서 서해오도를 떠나지 않게 하자 뭐 아, 이런 그런, 게 법의 근본 취지였던 겁니다. 네네. 결국은 그 서해오도 주민들을 안보의 방파막기로 삼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네. 이 법의 내용 중에는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연평도 포격 이후에 서해오도 특별법하고 말고 서해오도 주민들의 평화 생존을 위한 어떤 제도적인 네.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서해평화진흥법이라는 걸 제안을 했고요. 네. 사실 이 법이 처음은 아니에요. 지난번 대선 때도 이재명 후보하고 그 당시 대선 후보였는데 네네네. 이재명 후보하고 서해평화진흥법과 관련된 내용을 정책
협약을 한 바도 있고 이미, 네. 문재인 정부 때는 통일부 등 관계부처하고도 관련된 법을 추진하는 걸로 협의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세상에 드러나진 거는 뭐 지난번 대선 때 처음 이 공개돼서 드러나진 거긴 한데 네. 이 내용을 이번에 이재명 후보와 민주노동당의 네. 후보에게 이 제안을 해서 만약에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서해오도 진흥법을 반드시 제정하자라고 하는 내용을 제안한 거죠. 네, 주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법일 것 같고 서해오도 특별법이 좀 안보에 기대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한다면 서해평화진흥법은 좀 평화와 안보, 주민들의 좀 실질적인 생존권을 좀 보장하는 내용을 좀 담고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 법이 좀 추진되면 실질적으로 서해오도 주민들이 좀 불안해하지 않고 살 수 그렇죠. 있는 예. 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두 번째는 저희가 어떤 걸 제안했죠? 두 번째 문제는 공공의료 문제인데요. 네. 그동안 이제 의료 관련돼서 국민들이 의사 정원 증원 문제 때문에 그쵸. 굉장히 네. 큰 관심을 가졌었는데 네. 이번에 공공의료 전반과 관련돼서 지역사회에서 해결해오자라고 한 노력들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네, 의사 증원 문제가 지금 뭐 계속 그랬다가 결국에는 또 이제 동결하는 걸로 최근에 또 이렇게 발표가 나기도 했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어쨌든 공공의료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도 많고 이제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그런 공공의료가 지금 굉장히 코로나 이후에 어렵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인천 지역에서 이 공공의료 문제 가 어떻게 하면 좀 해결될 수 있을지 제안한 내용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되죠. 공공의료 포럼이라고 하는 이제 공공의료와 시민단체들 활동하는 뭐 이렇게 전문 시민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협약도 진행을 했는데요. 평화복지원들이 제안하는 건 세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감염병 전문병원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그쵸, 높았거든요. 꼭 필요하다는 걸 제가 느꼈죠. 네, 근데 이게 인천 지역이 항공과 항만의 최전선 지역이기 네. 때문에 감염병 전문병원이 꼭 필요한 지역이다라고 이제 제기해왔었는데 항상 이제 배제됐어요. 그래서 네. 감염병 전문병원을 꼭 설립하자라고 한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제2의료원입니다. 인천의 제2의료원 추진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네. 정부의 이제 기재부에서 예타에 계속 이제 문제 제기가 돼서 네. 아무튼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타 면제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제2의료원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인력을 만드는 문제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인천대에다 공공의대를 설립하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공의료 관련돼서 시설을 만드는 문제 그리고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 이렇게 두 가지로 제안을 했습니다. 네, 이건 뭐 인천시도 공약으로 많이 내세우기도 하고 공공의대 또한 또 인천시나 시의회가 토론회도 많이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공공의대는 제안하지 않은 것 같던데요. 저희도 이제 그러니까 인천시하고 같이 이제 그동안 노력을 해왔었는데 좀 이상합니다. 아무튼 이해는 안 되는데 공공의대 문제는 인천시에서 제안한 공약에서 일단 빠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의사들의 갈등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안한 걸 빼먹었나 이런 이제 뭐 의혹 제기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떻든 뭐 감염병 전문병원, 네. 제2의료원, 공공의대 설립 이 세 네.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네. 제안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꼭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세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에 산불로 많이 경험했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기후 위기 컸죠. 문제에 대한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인천도 환경과 기후 정의를 실현해야 될 지역적인 과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도권 매립지 종류에 대한 문제고요. 네. 두 번째는 영흥화력 조기 폐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환경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어떻게 시킬 건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이제 지자체들 간의 어떤 협업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중앙정부 특히 지난번 대선 때는 그 당시 윤석열 네. 후보도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한 약속을 하고 네, 선거 때마다 다 약속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약속만 하고 네. 구체적인 로드맵을 못 짰었고 네. 대신에 그 총리실에다가 직속기구를 두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지켜졌죠. 그래서 네. 이번에는 우리 아예 총리실에 두지 말고 대통령실에 직속기구를 직속으로, 둬서 네. 수도권 매립지 종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짜자.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는 영흥석탄 화력 조기 폐쇄에 대한 문제입니다. 영흥석탄 화력 조기 폐쇄를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게 필요한데 그렇죠. 네. 중앙 정부에서
조기 폐쇄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정하고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재생 에너지를 확대한다든지 인천 지역에 태양광 뭐 발전소를 증설한다든지 네. 이런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대책도 같이 마련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4차 공모 진행한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어떻게? 네, 4차 공모를 진행을 했는데요. 조건이 굉장히 완화된 상태에서 공모가 됐어요. 네. 근데 대체적으로 관측하는 거는 4차 공모에 응하는 지자체나 단체는 없을 거다. 이렇게 네. 돼서 결국 결국은 1, 2, 3차랑 똑같을 예, 거다. 네. 4차도 이제 응모되는 곳이 없다고 하면은 대체 매립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네. 영구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제 이 의혹들 네. 아니면은 문제의식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거죠. 네, 이번에는 꼭 지켜져서 이 대선 이후에 이제 인천 시민들이 좀 그런 불편함 없이 버린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세 가지를 좀 정리해 보면 저희가 서해평화, 공공의료 그리고 환경과 기후 정의를 위한 정책들을 좀 제안한 거 맞죠? 네, 예, 맞습니다. 사회 평화에 대한 문제, 공공의료에 대한 문제, 네. 환경과 기후 정의를 실현하는 문제 이게 세 가지 사회 대개혁을 위해서 네. 지역에서 해결해야 될 핵심적인 과제다라고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요. 네. 나머지 내용들은 네. 저희가 이제 8개 제안했던 내용들과 관련돼서는 뭐 홈페이지나 네. 자막으로 나간 내용들을 한번 꼼꼼히 봐주시면은 이게 탄핵 이후에 대선에서 인천 지역의 사회 대개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과제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 6월 3일 대선은 시민들의 힘으로 윤석열의 내란 정권을 좀 내리고 시작하는 대선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준 대선인데 이런 과정에서 정책 대안도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어떤 걸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제일 중요한 거는 내란 정당에 대한 심판이죠. 네. 그리고 내란 청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대선 이후에 사회 대개혁 과제를 어떻게 실현할 건가 이런 논의들이 핵심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선거법상 거리에서 아웃 김문수, 뭐 아웃 국힘 안 되죠. 이렇게는 못 하잖아요. 네, 안 됩니다. 또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상으로는 문제 제기를 강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유권자들이 같이 내란 청산하기 위한 심판하는 선거를 이번에 꼭 치렀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우리 힘으로 만든 조기 대선입니다. 6.3 조기 대선 내란 후보 심판과 내란 정산 사회 대개혁을 위해서 우리 회원분들과 유권자 여러분들의 꼭 투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